반갑습니다. 한바닥 한국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살펴볼 내용은 12강 발해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를 살펴볼 때는 크게 건국 그리고 발전 마지막으로 멸망 순으로 하여 정리하는 것이 이해가 편합니다. 발해사를 살펴볼 때는 건국 과정 속에서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하였음을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나타내는 증거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건국을 살펴보면 발해는 누가 건국했느냐,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라는 분이 198년에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말갈족을 규합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런데 민족 구성을 보면 고구려 유민이 전체 인구의 대략 30% 정도를 구성하였고 말갈족이 대략 70% 정도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율만 보면 말갈족의 나라죠. 하지만 왜 이것이 고구려를 갖다가 계승했음을 나타내느냐,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부분을 차지했던 지배층을 구성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말갈족이 비지배층을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요인이 어느 나라를 계승했음을,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고구려를 발해가 계승하였음을 나타내는 두 번째 대표적인 증거로는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를 살펴보면 본인을 발해 왕이라 칭하지 않고 어느 나라 왕이라 칭하고 있더라? 고구려 왕이라 칭하고 있더라. 정확하게는 고려 왕이라 적고 있는데 고구려 왕을 의미하겠죠. 또한 이 발해에서는 어느 나라 문화를 많이 계승하고 있냐면 고구려 문화적 요소를 많이 계승하고 있더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오분 양식을 보면 정해공주묘가 있습니다. 정해공주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굴식 돌방무덤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굴식 돌방무덤은 전형적인 고구려 무덤 양식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잘 나오는 무덤이 정효공주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효공주묘란 것이 있는데 이 정효공주묘는 무슨 무덤이냐면 벽돌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벽돌무덤은 전형적인 어느 나라 무덤 양식이냐면 당나라 무덤 양식이다. 이거 잘 비교해 두시고, 그 외에도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화적 요소로는 온돌이라든지 그리고 연꽃 무늬 토막새 그리고 석등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때문에 발해의 건국과 관련해서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연합해서 대조영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나라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구려 계승적인 모습이 나오더라. 그 외에도 이러한 요소들 2번과 3번과 같은 요인들이 바로 이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겠다. 이 부분 꼭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조영이 고왕입니다. 왕으로는 고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왕이 이제 무왕이죠. 왕후에도 나와 있다시피 8세기 전반의 인물인데 왕후에도 나와 있다시피 영토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토를 확장하다 보니 주변가와 사이는 좋지 못했겠죠. 그래서 당이라든지 신라와 때 관계에 놓여 있었고, 아울러서 당나라의 한둥반도까지 공격을 하고 이때 흑수 말갈도 제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다음의 왕이 이제 누구냐면 문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역시 8세기의 후반대 인물이 되겠습니다. 역시 왕후에서 나오다시피 무에서 이제 문왕이 되었겠죠. 문화적으로 커다란 성과를 이룬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 문화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당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던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였다. 때문에 당나라와 이제 친선 관계로 전환되겠죠. 당과 친선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아울러서 당나라의 정치 제도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삼성육부의 중앙 정치 제도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삼성육부 기반의
정치 조직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 삼성육부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삼성이라고 하면, 중앙에 삼성이라고 하면 정당성, 현조성, 그리고 중대성을 삼성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최고기구는 이 정당성이 최고 집행기구고, 이 정당성 내 대내상이라는 관직인데 이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성 밑에 실무행정기구로 뭐가 존재하냐면 육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충, 그 다음이 인, 의, 지, 예, 신부 이렇게 육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역할의 실무행정을 담당했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왕 때 이러한 당나라의 중앙정치조직인 삼성육부를 받아들여서 이러한 정치조직을 만들어,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이 선왕 때가 됩니다. 아래는 이 선왕 때 9세기 전반이 되겠죠. 9세기 전반에 해당되는데 이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때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해동성국이라고도 칭하였다. 이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 아울러서 이 시기 때 지방통치체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지방통치체제를 완성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지방통치체제를 역시 살펴보면 그게 5경 15부 62주로 이렇게 지방통치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5경은 전략적 요충지, 그 중에서도 상경 용천부라고 있는데 여기를 수도로 삼았고, 15부와 62주에는 지방간이 파견이 됩니다. 15부와 62주에는 누가 파견이 되냐면 도독이라는 이러한 지방간이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촌락은 누가 다스리느냐? 말갈족이 토착 세력이 다스리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발전을 거듭하던 발해는 마지막 멸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멸망. 10세기 초에 이르러서 지배층의 내분과, 그리고 이러한 지배층의 내분과 말미암아서 결정적으로 그란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언제 멸망을 하게 되냐면 926년에 이렇게 멸망을 하면서 이 발해 역사가 짧은 기간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다시피 발해를 볼 때는 발해와 관련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이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이렇게 우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발해사를 볼 때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나타내는 이 요인들 중요하고, 아울러서 무왕, 문왕, 선왕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